네, 강의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신성우입니다. 2주 만에 뵙네요. 오늘 강의는 집중 강의고요. 이번 강좌에서는 강의 계획서에 쓴 것처럼 기초 때 공부했던 내용을 심화해서 내용을 다뤘던 게 심화 강의였어요. 기본 강의 때 독해를 다뤘었고 심화 때 독해 거의 안 다뤘습니다. 이번 강의는 독해를 다루는 강의예요. 새롭게 다루는 내용이 많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시간이 아깝지 않게 공부를 하시면 조금 점수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릴 생각이에요. 여러분들이랑 좀 개별적으로 상담하고 문제 푸는 걸 보면서 느꼈는데요. 본인의 사고를 고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냥 제 강의를 뭐 TV 방송 프로그램 보듯이 그냥 쭉 들어가가지고는요, 느는 거 없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스스로가 어떻게 푸는지를 알고 어떤 식으로 고쳐야 되는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강의 순서는 제일 처음에 여러분들 개인별 성적표 나눠드렸는데 개인적 성적표를 안 나눠드려도 어떻게 좀 활용하는지 좀 이야기 좀 드리려고 간단하게 개인별 성적표에 대해 가지고 한번 이야기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오늘 문제는 뒤에 보면은 지금 평균이나 상위점이 좀 왜곡됐어요. 두 문제 더 올리면 더 올라갈 겁니다. 좀 쉽게 냈거든요. 오늘부터 본 다음에 내일부터 난도는 조금씩 올려갈 거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별 성적표 다 대부분 받으셨을 거고요. 2명 정도 제가 못 드린 분 있고 전에 응시하신 분들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이번 시험 역시도 다 응시함을 만들어 드릴 거고 이번 시험 4번까지 응시하셔도 내일부터 마지막까지만 응시하셔도 만들어 드릴게요. 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꼭 시험 치세요. 제가 이거 생각보다 엄청 힘들더라고요. 한 명 한 명 만드는데. 여긴 제가 이제 따뜨렸는데 여기 이제 코멘트 2개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요. 이 언어 논리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너무 공부를 아무 생각 없이 하세요. 제가 이번에 좀 느낀 건데요. 공부라는 것은 여러분이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못하는 건지 스스로 파악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내가 뭘 잘하고 내가 뭐를 못하고 어떤 점을 내가 보완해야 되는 거를 여러분이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제일 먼저 여러분이 이렇게 딱 나온 다음에 점수표를 이렇게 보셔야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이거는 그냥 예시 아무거나 가져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거는 백분위 같은 경우도요. 사실 40%, 50% 내에 쭉 들어가면은 7회를 합치면은 백분위가 올라가요. 그럼 원래 표준점표 분포상 통계적으로 당연히 그런 겁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중간값에서 왔다 갔다 걸어버리게 되면요. 합쳐버리면 당연히 백분위는 쳐져버립니다. 아래쪽에서. 올라간 게 있어도 쳐지거든요. 근데 궁극적으로 여러분은 평균 통계 가지고 생각하셔야 돼요. 한 번 몇 번 잘 본 거 가지고 여러분이 나 잘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거든요. 그럼 우연히 그때 회차가 왜 그리고 점수가 잘 나오는지를 보셔야죠. 그리고 내가 매 회차별로 이것도 사실 조금 뭐 엄청나게 좋은 것까지는 아니지만 한 40% 내에 계속 들었다. 그럼 백분위는 좀 뛰거든요. 백분위는 합치면 30% 남는단 말이에요. 그것도 엄청나게 좋지 않습니다. 한 시험 한 시험에서 많이 올라가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어쨌건 중요한 거는 이 백분위가 아니라 200분위가 중요하고요. 여기 각 회차마다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는 내가 이분 같은 경우 점수가 안 나왔죠. 여기서는요. 제일 잘 나온 게 여기란 말이에요. 어떤 거를 할 때 점수가 잘 나오고 어떤 것에서 점수가 못 나오는지를 스스로 봐야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주목하셔야 될 거는요. 이 아래쪽에 유형별인데요. 제가 여기서 다 쪼개놨거든요. 상위 25%가 뭐냐면은 그냥 한 문제 한 문제 상위 25%가 아니라 시험 3번 본 사람 이상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25% 있는 사람만 제가 따로 소팅을 했습니다. 따로 소팅을 했고요. 그 사람들이 각 유형에서 보이는 패턴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데이터를 제가 안 채워드려도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건 이거 제가 올려놨잖아요. 공백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뒷페이지에 보면은 몇 회에 어떤 문항이 정보 도출이고 그것 중에서 난도가 높았던 건 뭐고 다 적어놨거든요. 여러분이 스스로 다 여기다 채울 수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볼 수 있다고요. 물론 시간은 조금 걸릴 수 있겠지만 어차피 제가 해드려도 똑같이 시간 걸려요. 제가 하나 여러분이 하나. 여기서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되는 거는 내가 정보 도출해서 이쪽 값에 가깝냐 이쪽 값에 가깝냐죠. 맞죠? 이분 같은 경우는 정보 도출 되게 잘해요. 정보 도출이라는 게 뭐랑 뭐가 결합해가지고 뭐가 만들어진다. 기업과 니은은 디귿을 지지한다. 그런 내용이 유형이거든요. 기본적으로요. 도출에 대한 기본적인 원리죠. 쉬운 거, 중간 난이도 다 맞았어요. 기본적으로 이분은 제 강의 충실하게 듣고 정보 도출을 하고 계신 거죠. 그리고 이거 논리 퀴즈는 이따가 말하겠지만요. 정보 도출을 먼저 확인을 하신 다음에 그럼 이분은 기본적으로 원리는 알고 있거든요. 뭐 한 문제짜리 이건 크게 의미 없고요. 논증 분석. 제가 이번에 문항수를 보면 강화약화랑 집중 때 논증 분석을 제일 많이 했어요. 논증 분석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어떻죠? 이런 걸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평균 이하란 말이에요. 이 부분에서는요. 단순하게 평균 이하도 중요하지만
내가 상위 25%에 가까우냐 아니면 응시적 평균은 떨어지죠. 응시적 평균이 떨어지는 사람입니다. 여기서요. 상위 25%가 붙는 사람이죠. 근데 세 과목이 있다고 하니까 한 과목 기준으로는 한 상위 30%, 40% 정도까지 가도 됩니다. 결과적으로 따졌을 때는요. 그렇게 세 과목이 나오면은 합산 40 받으면은 30% 안에 들어가거든요. 아니면은 50% 이하가 평균이 나오면은 자상에서 무조건 복구를 해야죠, 기본적으로. 근데 언어가 낮으면 자료는 가능한데 상황으로 복구하는 게 그렇게 쉽진 않아요. 오늘 제가 이야기 드리겠지만요. 이거는 굉장히 약한 거예요, 이분 같은 경우는요. 여기도 차이 많이 나죠? 차이 많이 난단 말이에요. 그럼 이분에 대한 진단은 정보 도출은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데 논증 분석 영역으로 가면은 논증 분석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논증 분석이 왜 안 되는지 이분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면요. 논증 분석이 안 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이쪽, 논리학 지문. 제가 이거를 넣었던 것도 논리학 지문이 결국은 독해랑 똑같단 말이에요. 왜냐면 여러분들 논리학 지문 제가 강의하기 위해서 가져오긴 했지만 처음 보는 텍스트면 독해 텍스트를 읽거든요. 독해가 되시는 분이에요. 아예 잘 되냐? 그건 아니죠. 왜? 평균에 가까우니까. 상이 잘 나오는 사람에 비춰가지고 내용이 나오지는 못해요. 하지만 논증 분석의 영향을 이렇게 급격하게 떨어뜨릴 정도로 독해에 있어서 약하다고, 내용 추론에 있어가지고 약하다고 보일 정도는 아닙니다. 물론 영향을 줍니다. 왜냐하면 평균에 가까우니까, 잘하는 쪽이 아니니까. 그럼 텍스트를 읽는 것도 기본적인 문제인데, 그럼 논증 분석에서 여기 들어가는 게 정보 도출이랑 논증 분석이랑 무슨 차이냐? 정보 도출은 기억이랑 니은이랑 결합해서 반드시 디귿이 만들어진다. 그런 거 위주로 나오는 게 논증 분석이요. 그 정보 도출이었고요. 논증 분석은 그랬을 때 무엇에 동의한다, 무엇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리고 가능 세계에 대한 의미. 그럴 수 있다라든지 아니면은 내용을 본 다음에 거기서 후권 부정 같은 거 시켰다. 다시 말해서 정보 도출의 활용이거든요. 이분은 정보 도출의 활용 부분이 지금 거의 안 돼 있는 거예요. 이 유형만 다시 뽑아가지고 다시 봐야죠. 그리고 내가 이 유형들을 뒤에 소팅되어 있단 말이에요. 몇 문제를 어떻게 틀렸는지, 그리고 심야 강의를 들으면서 점수가 높아졌는지 낮아졌는지, 이거를 다시 풀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이분은요. 잘하니까요.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방식을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예요. 부족한 점을 채워야 될 거 아니에요. 내용이 있어가지고요. 이 부분을 채워야 돼요. 이분은요. 이 부분을 채워야 됩니다. 이 부분을 채워야 되고, 그 다음에 강화약화 같은 경우는 여기도 여기 제가 빨간색 쳐놨죠. 강화약화 같은 경우는 논증 분석보다는 나아요. 그런데 평균 정도 수준이지 상위권에 들어가 있지 못한단 말이에요. 여기서도 그리고 여러분이 패턴을 제가 이렇게 그냥 줄을 친 게 아닙니다. 상위권의 패턴을 한번 보세요. 상위 25%의 패턴. 기본적으로 여긴 다 먹고 들어갑니다. 논증 분석이랑 강화학하는 여러분들 기준이 없는 건 여러분이 공부를 안 해서 그렇고 정확하게 내용을 안 따져서 그래요. 여러분이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냥 말 그대로라. 기준이 명확합니다. 보세요. 다 잘 나오잖아요. 오히려 점수 잘 나온 사람들이 여기서 명확하게 들어갑니다. 내용에 있어가지고요. 이쪽도 들어가죠. 거꾸로 근데 논증 분석 강화학과가 어려워지면 다 어려워요. 그러면 독해가 힘들어지고 내용 파악이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논증 분석과 강화학과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잘하기 위해서는요. 어려운 거는 제끼고 남들도 다 어려워하니까요. 강화학과도 다 어려워하니까. 기본적인 내용들은 잘하기 위해 가지고는 다 맞을 만한 요령과 기본적인 패턴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꾸로 정보 도출 같은 경우는요. 기본적으로는 다 잘해요. 차이가 많이 나는 게 어디죠? 난도가 높은 정보 도출. 물론 한 문제밖에 없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긴 하지만 어쨌건 저 한 문제라도 정보 도출의 난도가 높아졌을 때 상위권과 하위권의 차이가 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여기서 어디에 속해 있는지 스스로를 그룹핑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앞으로 모의고사 되고 시험 될 때까지 여러분의 공부 방향이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냥 제가 엄청 사실 지난주에 심화 강의지만 이런데 제 스케줄이 많이 꼬였거든요. 이번 심화 준비하는 데 시간을 뺏을 만큼. 근데 그만큼 제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샘플을 보여드렸고 심화 말고 집중 때도 제가 만들어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진단하시고 사용하는데 반드시 사용하세요. 그냥 제가 시간 버려가지고 만든 게 아닙니다. 내용에서요. 예를 들어서 이분 같은 경우도 더 말씀드리면 논증 분석이 약하고 강화학과 같은 경우는 계속 패턴이 하위권 그룹의 패턴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강화학과 원리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문제 푸는 거에서 어떤 부분에서 내가 자꾸 혹시 원리는 아닌데 원리는 알 것 같거든요. 틀리는지를 확인해 봐야 된다. 그 정도 진단을 내릴 것 같습니다. 플러스 하나 더 사실 독해도 다 약해요. 독해가 약하기 때문에 독해에 대해 가지고 한번 진단을 해볼 필요도 있고 전반적으로 다 약하죠 사실. 전반적으로 약하더라도
무엇을 더 공부해야 되는지는 분명히 보여준다고요. 여기만 잡으면 이분은 그래도 조금 나을 거예요. 하나 더. 이런 거 뭐 여러분들 버리시는 분들 있잖아요. 논리 퀴즈 같은 것도요. 버려도 어느 정도 것 버려야 돼요. 대표적으로 이분 같은 경우도요. 18%라는 수치는 보시면은 아예 다 날린 거거든요. 아마도 이렇게 점수가 나왔다라는 거는 시간이 모자라시는 분이에요. 그럼 어디서 내가 시간을 빼올 수가 있을지에 대해 가지고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죠. 내용에 있어서. 시간이 모자라도 나머지로 붙을 수 있으면 괜찮아요. 근데 이분은 전체 평균이 어떻죠? 떨어집니다. 이분은 못 붙어요. 이렇게 계속 유지가 되면요. 제가 좀 세게 말을 하지만 이제 시험이 얼마 안 남아서 그래요. 어차피 여러분들 경제학 이순 끝나고 나면은 진짜 진지하게 피셋만 하는 거 생각해 봐야 된단 말이에요. 이 부분 하셔야죠. 피셋만 하셔야 되고 이 점수면은 내가 무엇을 약하는지 반드시 메꿔야 돼요. 평균 정도는 나와야죠. 버리더라도 평균까지는 받는 게 버리는 거예요. 그럼 평균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문항 중에서 내가 고르고 선발하고 어려운 건 날리고 쉬운 건 정확하게 가져가는 식으로 논리 퀴즈 해야죠. 지금은 논리 퀴즈를 푸는 법을 모른다기보다도 아예 공부를 하나도 안 하려고 하는 거죠. 그냥 아예 내가 시간이 없으니까 안 보려고 한 겁니다. 그렇게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해가지고 드렸고 그렇게 활용을 하시면 되고요. 여러분들 없는 분들도 이런 식으로 만드셔가지고 앞으로 공부할 때 사용하세요, 여러분들. 뭐 너무 세게 말했는데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거 하는 게 여러분들이 현직 들어가서 또 하는 겁니다. 자료에서 공부하는 게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의미가 없는 로데이터를 가지고 의미 있게 내용들을 연결시켜가지고 그래서 의미를 부여하고 그거를 가지고 여러분은 뭐 정부 부처에서 일을 하면은 해당 정부 부처에 대해서 시사점을 주는 거죠. 왜냐하면 데이터는 여러분밖에 없어요. 이 데이터도 여기 이런 데이터를 만들어 드리려면 저밖에 없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데이터는 여러분밖에 없는 거고 나중에 정부 안에 들어가면 여러분밖에 없거든요. 그런 거 잘하면 예쁨 받습니다. 저도 뭐 이거 만들면서 옛날 생각도 좀 났는데 형식이 정부 양식이랑 똑같거든요. 옛날에 저도 정부 때 막 이런 거 막 열심히 만들어 가면 잘한다, 기특하다. 왜냐면 안 만들어 가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야근해야 되잖아요. 이런 거. 내 기본적으로 주어진 일을 다 하고 추가적으로 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 소팅이랑 돌리고 밤에 데이터 다 뽑아가지고 엑셀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거를 좀 여러분들 하시면은 그리고 그럴 능력을 갖추는 게 자료 해석이지 않나 그런 식으로 한번 생각도 해보고요. 무엇을 뽑아야 되는지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제일 처음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거고요. 말을 조금 세게 하기도 해요. 근데 진심이에요. 왜냐면은 여러분 점수 보면은 그 어떤 분들이 이렇게 써놨어요. 언어 논리 더 이상 공부할 필요 없다. 2차 공부를 차라리 더 하십시오. 그런 분 2차 하세요, 진짜. 진심으로 써놓은 거니까요. 근데 거기다가 제가 상담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써놓은 분도 있거든요. 집중 끝나면 어지간하면 상담을 신청하십시오. 제가 그래도 강사로서 여러분들한테 합격할 수 있게 그리고 열심히 강의 듣는데 강의를 들었으면 점수를 올려드려야 되는 것도 제가 도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너무 나이브하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그냥 작년에도 생각하고 하는데 그냥 붙을 수 있을 것 같죠? 다 떨어집니다. 여기 80% 떨어집니다. 70% 떨어져요, 정말. 피셋 애당초 통계 자체가 떨어지는 시험이에요. 떨어지는 시험이고요. 뭐 요즘 리트도 마찬가지죠. 뭐 모든 시험은 다 떨어지는 건데 여러분들이 제가 요즘 느낀 건데 대부분 시험에서 성공만을 많이 겪고 오셨다 보니까 아직 시험이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 내가 4개월 공부하면 될 거다. 뭐 수능 같은 경우도 100일 공부해가지고 점수를 많이 올렸는데 이거 피셋 3, 4개월 공부하면 못할까? 못해요. 안 됩니다. 안 올라가는 분은 안 올라가요. 지금부터 하셔야 돼요. 백분율이 여러분 여기는 그리고 그룹 자체가 다 열심히 해요. 여러분이 3개월 열심히 한다고 남도 3개월 열심히 안 할까요? 그분은 애당초 잘하니까 열심히 안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 도끼 품고 3개월은 합니다. 피셋 가지고요. 그렇게 하고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떨어지잖아요. 여러분 선배들이라든지 공부 먼저 해봤던 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1차를 지금 2차 뭐 이순환을 돌리고 한 경제학을 3번 돌리고 4번 돌리고 하면은 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거 아무 소용도 없어요. 아예 공부를 써먹지도 못합니다. 지금 공부하는 것 자체를요. 내년에 그리고 또 내가 1차 떨어지면 열심히 삼순 들었고 해야지. 삼순 들어도 맨날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내 옆에 있는 애는 붙었는데 나는 못 붙어가지고 그래서 뭐 하는 짓인가 이런 생각하면서 와가지고 강의 듣고 공부가 아무것도 안 됩니다. 1차 떨어지면 사실 3차 때까지요. 그냥 1차 떨어지는 순간 솔직히 말해서 7월까지 센 거 날립니다. 7월까지 날리는 것도 좀 좋은 뭐 운이 좋은 거고 그러면 뭐 다른 걸 해가지고 딱 잘못하면은 그냥 1차 떨어지면 눈 감고 뜨면 이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정신 차려가지고 여러분들 제발 점수가 잘 나오시는 분들 말고 제가 적어드려가지고 2차 하라고 제가 써드린 분들 말고는 100분율 그렇게 나오면은 힘든 겁니다. 물론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제가 80% 백분율만 얘기했지만 백분율이 똑같으면 이 중에서 누군가는 물론 제 앞에 앉아있는 분들 중에서는 백분율이 높은 분들이 별로 없어요. 왜냐면 백분율이 높으면 제가 다 집에 가라, 인강 들어라 이렇게 말을 하기 때문에 앉아있는 분들은 대부분 백분율이 낮은 분들일 건데 누군가는 어쨌든가 백분율이 높은 사람이 있으니까 내 백분율이 낮단 말이에요. 높은 사람은 붙는 거고 낮은 사람은 떨어지는 거고 낮으면 당연히 더 열심히 해야죠, 여러분들. 정신 차리셔가지고 같이 열심히 합시다. 저도 열심히 도울게요, 여러분들. 내용에서. 그리고 저 분석하는 거를 단순히 언어만 분석하는 거로 생각하지 마시고 자료 해석이나 상황 판단도 좀 전략적으로 공부하세요. 그냥 양치기 물론 중요하죠. 양을 치려고 그러면 내가 뭐를 못하는지 알아야지 양을 칠 거 아니에요. 지금 제가 귀한 지금 시간에 11월 달에 15분만 제가 뺏어가지고 여러분들께 잔소리를 하고 있는데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잔소리 하는 거니까 꼭 생각하셔가지고 지금부터 공부를 어떻게 할지 여러분들 계획을 잡고 돌리지 않으면은 후회합니다. 100% 후회해요. 꼭 그리고 활용하십시오. 자, 다음 문제부터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오늘 문제는 기본적으로 제가 앞으로 집중 강의를 들어갈 때 하루에 20문제예요. 20문제고 독해 문제는 12문제 정도, 10문제에서 12문제 정도를 넣을 생각입니다. 그리고 퀴즈 같은 경우가 없으면은 하프 느낌이 너무 안 나거든요. 그래서 3문제 정도, 4문제 정도 퀴즈를 계속 넣을 생각이고 좀 알려드릴 걸 조금 확대해드리고 싶은 상황에서 퀴즈 같은 경우는 상판형 퀴즈를 좀 많이 넣을 겁니다. 그리고 법조문, 상판에서 나오는 법조문 해석 문제 같은 거, 그리고 세트 문제, 오늘 같은 경우도 2017년 세트가 들어갔는데 2개짜리 문제가 좀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제가 기초기본 심화해서 아직까지 완전히 해설해지지 않은 게 있어가지고 마지막 2문제 같은 경우는 좀 해설하지 않은 피셋에서 2개짜리 문제를 넣는 식으로 구성을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